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8일 목요일 JCM 모닝뉴스입니다. 오는 19일부터 사흘간 태화강 국가정원에서 봄꽃 축제가 열립니다. 시선을 사로잡는 6천만 송이의 봄꽃들을 볼 수 있고 꽃차와 꽃바구니, 버블 열차 등 다양한 즐길거리도 마련됩니다. 김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따사로운 햇살 속에 빨간 꽃 양귀비가 아름다운 자태를 뽐냅니다. 울긋불긋 탐스럽게 핀 작약꽃과 푸른빛의 수레국화가 봄바람에 일렁이며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울산 태화강 국가정원에 만개한 6천만 송이의 봄꽃이 나들이객들을 반깁니다. 가족과 친구, 연인들은 봄꽃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으며 추억을 남깁니다. 몇 번 왔는데 벌써 올 때마다 너무 좋아요. 여기는 불난 것 같아. 너무 빨간색이 이뻐가지고. 6천만 송이의 봄꽃을 만끽할 수 있는 태화강 국가정원 봄꽃 축제가 오는 19일부터 4일간 펼쳐집니다. 19일 오후 7시에 열리는 개막식에서는 해병대 의장대와 군악대의 화려한 공연과 드론쇼와 불꽃놀이 등을 시작으로 성대한 축제의 막이 오릅니다. 또 꽃차 만들기와 무료 시음, 이끼 액자 만들기 등의 체험 행사뿐만 아니라 친환경 무장의 전기 관람차와 비눗방울이 나오는 꼬마 버블 열차가 운행됩니다. 어린이 창작 뮤지컬 인형극과 마술쇼, 청소년 댄스 경연대회 등 가족 단위 나들이객들을 위한 볼거리도 풍성하게 준비됩니다. 태화강 국가정원에 봄꽃 6천만 송이가 화려하게 활짝 피었습니다. 특히 올해는 해병대 의장대의 특별 공연을 시작으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준비했습니다. 가족, 연인과 함께 오셔서 봄꽃 향연을 마음껏 즐기시기 바랍니다. 태화강 국가정원에는 도심을 가로지르는 강 옆으로 초록의 시원함을 느낄 수 있는 십리길의 대나무 숲도 펼쳐져 있습니다. 싱그러운 봄을 만끽할 수 있는 울산 태화강 국가정원이 주말 나들이객들의 발길을 사로잡을 준비를 마쳤습니다. JCN 뉴스 김용환입니다. 울산시는 6월 1일부터 나흘간 열리는 울산 공업축제와 관련해 어제 추진 상황 최종 보고회를 열고 분야별 준비 상황을 최종 점검했습니다. 보고회에서는 공업축제 종합상황실 운영과 교통대책 등 각 실국 본부별로 분야별 지원대책 추진 내용들의 보고가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공업축제의 가장 큰 볼거리인 퍼레이드와 관련해 연출과 이동 동선, 교통통제 대책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습니다. 퍼레이드는 공업탑에서 태화강 국가정원 둔치까지 3km 거리를 행진하게 되며 2시간 10분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울산시가 도로 경사가 심하고 폭이 좁은 국가지원 지방도 69호선 상북 덕현에서 운문터널 구간에 대한 굴곡 개량 사업을 본격 추진합니다. 전체 17.3km 구간 가운데 양산시계에서 상북 덕현까지 15.1km는 지난 2011년에 굴곡 개량 공사가 마무리됐지만 나머지 2.2km 구간은 국가도로계획에 반영되지 않아 사업 추진이 불가능했습니다. 울산시는 지속적으로 정부를 설득해 국가도로계획에 반영돼 올해 설계비 2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시는 247억 원을 투입해 내년 하반기부터 착공에 들어가 2027년 완공할 계획입니다. 울주군이 오는 10월 영남알프스에서 열리는 울주 트레일 나인피크 대회 2차 사전 접수를 오는 23일까지 받습니다. 트레일 러닝은 아무런 장비 없이 산길을 뛰는 신종 산악 레포츠로 영남알프스 복합 웰컴 센터를 출발해 코스별로 영남알프스 9개 산 정상을 구분해 올라간 뒤 출발지로 복귀하게 됩니다. 올해 네 번째로 열리는 울주 트레일 나인피크 대회는 2022년 지역 특화 스포츠 관광 산업 육성 사업과 2023-2024 한국 방문의 해 K컬처 관광 이벤트 100선에 선정되는 등 국내 대표 트레일 러닝 대회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울산시가 도심 융합특구 조성 기본계획 수립 연구에 착수했습니다. 울산 도심 융합특구는 울주군 KTX 역세권과 중구 테크노파크 일원에 조성될 예정입니다. 울산시는 수소와 미래 이동수단 등 친환경 에너지 사업 관련 신규 첨단 산업 벨트를 구축해 창업 지원과 각종 규제 완화에 적극 나서고 주거와 문화 복합 공간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기본계획 수립은 국토연구원이 맡아 내년 5월까지 수행하게 되며
국토부 승인과 사업 시행자 지정 등의 절차를 거쳐 2028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됩니다. 울산시가 전세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6월 말까지 피해 의심 지역 주변의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대한 2차 특별점검에 나섭니다. 점검 대상은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사고 가운데 악성 임대인 소유의 주택을 거래한 공인중개사와 원룸이나 오피스텔이 밀집된 지역의 공인중개사입니다. 울산에서는 3월까지 전세보증금 보증사고가 17건으로 지난해 하반기 10건에 비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산시는 주택임대차 안심계약 상담센터를 통해 안전하게 임대차 계약을 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울산의 아파트 입주 전망지수가 한 달 만에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5월 울산의 아파트 입주 전망지수는 87.5로 전달 대비 19.6포인트 하락했으며 이는 지난달 급격한 지수 상승으로 인한 조정으로 분석됩니다. 한편 지방의 아파트 평균 입주율은 60%대로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렀으며 미입주 원인으로는 기존 주택 매각 지연과 세입자 미확보, 자금대출 미확보 순이었습니다. 국민의힘 이채익 국회의원은 어제 남구 와와 커뮤니티 하우스에서 의정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어제 의정보고회에서 이 의원은 무거동 일대 침수 피해를 예방하고 원활한 무거천 유지수 공급을 위한 점골저수제 우수 저류시설 설치 사업에 국비 공모사업으로 선정됐다며 저수지와 하류 수로를 정비하고 주민 편의시설 등도 설치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또 남구 3호동과 중구 태화동을 잇는 송전선로의 지중화 사업 추진으로 기존 송전탑 17기가 철거되고 1.8km 구간의 고압 송전선로가 지중화돼 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국민의힘 박성민 국회의원이 한국여성유권자연맹이 주관하는 2022년 하반기 참 괜찮은 의원상을 수상했습니다. 박 의원은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을 맡아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노력한 점을 인정받았습니다. 또 국회 지역균형발전 포럼을 발족해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정책 의제를 공론화했고 저출산 대책으로 난임 부부에 대한 시술비 지원의 제한을 없애는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각 지역마다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자율방범대가 있습니다. 울산 중구 반구 이동에는 특별한 방범대원이 투입돼 자율방범대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이 높아졌는데요. 팜이라는 이름을 가진 반려견이 그 주인공입니다. 김나래 기자가 반려견 순찰대원 파미를 만나봤습니다. 울산 중구의 한 골목길. 방범용 조끼를 입은 반려견이 어두운 골목을 살핍니다. 울산 최초 반려견 순찰대원으로 임명된 파미입니다. 파미는 산책하며 범죄나 생활 속 위험 요소를 찾게 됩니다. 사람의 눈길이 닿지 않는 좁은 골목까지 순찰하며 반구 이동의 동네 지킴이 역할을 합니다. 구석에 어둡거나 이렇게 구석진 곳은 사실 이제 좀 들어가기 힘든 부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이제 충분히 역할을 해줄 거라고 생각해요. 이제 어저께 순찰할 때 보니까 이렇게 한 곳도 안 놓치고 이렇게 구석구석을 다 살피면서 가더라고요. 이번 사업은 반구이동 주민자치위원회가 직접 기획하고 자율방범대와 파출소가 협업해 추진했습니다. 전국적으로 반려견 순찰대가 확대되고 있지만 동에서 시행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오는 9월 말까지 매주 한 차례 반구이동 주민자치위원회와 자율방범대가 파미와 함께 시범 순찰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또 시범 순찰이 끝나면 반려견 순찰대원을 추가 모집할 예정인데 산책을 좋아하는 반려견이라면 누구나 동네 지킴이가 될 수 있습니다. 밤엔 대형견이 치안을 담당했다면 낮엔 소형견이 순찰대원이 돼 시설물 파손 등 주민 불편 사항을 찾는 일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울산 최초 반려견 순찰대원들이 어떤 활약을 펼쳐나갈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JCN 뉴스 김나라입니다. 학생들의 기후변화에 대한 심각성을 일깨워주기 위한 교실 온도 1.5도 낮추기 챌린지에 참여하는 학급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산시 교육청은 교실 온도 1.5도 낮추기 챌린지 참여 학급이 2020년 31학급에서 지난해 622학급, 올해 722학급으로 급증했다고 밝혔습니다. 참여 학급들은 반려식물 기르기와 일회용품 줄이기, 분리수거 등 다양한 탄소 중립 행동들을 실천하게 됩니다.
이승용 시의원이 학생들에게 체계적인 놀이 교육을 위한 놀이 통합교육 진흥 조례를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 조례안에는 교육청이 놀이 통합교육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한 진흥 사업 추진과 실태 조사, 그리고 연구학교 지정과 운영 등을 시행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 의원은 바른 인성교육과 창의성 향상을 도모하고 학생들이 행복한 학교 문화 조성을 위해 조례를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놀이통합교육 진흥조례는 다음 달 열리는 시의회 정례회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홍성우 시의원이 최근 북구의 한 고등학교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편향적 교육과 관련해 교육청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홍 의원은 북구의 한 고등학교에서 페미니즘과 동성애 옹호 등 성적으로 민감하고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에 대한 편향된 교육이 이루어졌다는 민원이 제기됐다며 이를 묵인하고 있는 교육당국에 대해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홍 의원은 이어 편향된 교육은 교육기본법의 중립성 의무를 위반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재발 방지를 위해 교육청 차원의 철저한 진상 파악과 사후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울주군시설관리공단은 버려진 빗물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기후변화에 따른 물 부족에 능동 대처하기 위해 빗물 저금통을 설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공단 본부에 설치된 빗물 저금통은 건물 지붕이나 옥상에 내린 빗물에 하천으로 흘려버리지 않고 모아서 재사용하는 친환경 시설로 모아진 빗물은 화단 조경수나 청소 용수 등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울주군은 12개 읍면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3년 주민과의 대화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습니다. 민선 8기 들어 두 번째로 열린 주민과의 대화는 이순걸 군수와 김영철 울주군의회 의장, 시군 의원과 간부 공무원 등이 참석해 주민들과 적극 소통했습니다. 특히 이 자리에서 이순걸 군수는 남북권 국립병원과 영남알프스 케이블카 사업 등 주요 역점 사업을 직접 설명하며 사업 추진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여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구청이 동해남부선 폐철도 교량에 보행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교량 보수 공사를 실시합니다. 북구청이 이번에 실시하는 공사는 철도 폐선 부지 활용 사업의 하나로 중산천과 이화천, 약수천, 매곡천 등에 설치돼 있는 폐철도 교량을 대상으로 시행합니다. 이 사업은 1억 원이 투입되며 교량의 내구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는 공사를 하게 됩니다. 울주군 보건소가 질병관리청이 주관하는 2023년 국가예방접종 사업 우수기관에 선정돼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했습니다. 올해 사업에 참여한 전국 258개 보건소 중 23곳에 우수기관에 선정된 가운데 울산에서는 울주군 보건소가 유일하게 선정됐습니다. 울주군 보건소는 만 65세 이상 폐렴구균과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등 예방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노력한 점을 인정받았습니다. 생필품 수출 사업에 투자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속여 51억 원을 뜯어낸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이대로 부장판사는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1억 5천만 원 상당의 배상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9년 3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생필품을 수출하는 컨테이너 한 대당 2,500만 원을 투자하면 100일 후에는 300만 원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지인 20여 명을 속여 51억 원이 넘는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A씨는 다른 피해자들의 투자금으로 수익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로 피해를 키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JCN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